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물 소화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매물 소화라는 것을 일단 알려면 매물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매물이 뭔지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매물이라고 하면 이런 게 이제 매물이 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매물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횡보를 한다거나 혹은 끝에 이렇게 꼭지에 매달려 있게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로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래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하였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런 매물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매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손절을 못한 개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 편하실 거예요. 네, 손절을 못한 개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거는 이 밑에 있으면 거의 보통은 매물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개념은 같지만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항이 발생하는 거고, 사실은 어떤 이렇게 매물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매물은 보통은 이렇게 지지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저항이 발생한 구간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매물은 손절을 하지 못한 개미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을 보는 그 위치는 이렇게 오랜 횡보 자리 혹은 이렇게 꼭대기 자리, 이런 데에서 매물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매물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매물이 발생하죠. 꼭대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횡보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가 발생했던 이런 자리에서 매물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이 매물 소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매물 소화라고 하면은 이 매물을 소화해내 준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해내 준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앞에 있었던 개미, 이 앞에 물려있는 이 개미를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물려있는 개미들이 온전히 남아있느냐? 그렇진 않죠. 제가 그래서 단기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오겠지 했는데 안 와요. 안 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다린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기다리다가 손절 치는 겁니다. 와, 더 이상 안 되겠어, 손절.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자, 세 번째 방법은 물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오겠지, 물 탑니다. 걔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물 타요. 평단이 여기 됐어요. 근데 못 나갔습니다. 나가지 못했어요. 또 내려와요. 또 물 타요. 그러면 평단이 여기죠. 그죠? 평단 여기면 어디서 나오냐? 이런 데서 이제 나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더니 올라가죠. 이게 보통 저희가 많이 겪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거.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런 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말인즉슨 내가 여기서 처음에 사서 여기서 매물이 발생할 것 같아도 그냥 첫 번째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가 그냥 그대로 매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이미 위치가 변동이 됐죠. 손절을 하고 나갔거나 혹은 평단이 낮춰져고 이 밑에 남아있거나, 그래서 이 자리가 그대로 매물이 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게 단기면은 1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2번이나 3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기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앞에 보이는 단기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물 소화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 자리에 여기에 물려 있었던 1번으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올리려고 하면,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있었던 물량을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얇아요, 이 매물이 얇아, 그러면 내가 적은 힘으로도 이걸 뚫고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나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이 만약에 두꺼워요, 그러면 내가 뚫고 가려 그래도 돈은 돈대로 썼는데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쉽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은 뚫어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뚫어야 돼요. 그러면 손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매물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요거를 점점 벽을 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물 소화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매물 소화는 이런 구간이 매물 소화의 구간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매일 상한가 종목 올려드릴 때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 혹은 이 구간이 매물 소화의 구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뾰족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치고 여기 있는 매물을 받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대로 뚫을 거면 그냥 뚫고 가겠죠. 근데 이대로 뚫을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여기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개미들이 막 던지겠죠. 와, 감사합니다, 구조대가 오셨대. 그리고 던지는 물량을 그대로 맞습니다. 이때 같이 자기네 것도 또 같이 파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려놓고 매물을 받아준 다음에 다시 밑에서 또 사는 거예요. 또 사서 자기 물량을 들려놓고 다시 올라가서 또 매물 소화해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졌을 때, 그리고 자기도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건지, 혹은 이 매물 소화를 해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대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진짜로 해준 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 소화를 진짜 해준 거라면 이 매물 소화를 이렇게 보여줬던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줍니다. 이 매물 소화라는 것이 왜 발생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매물 소화는 내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혹은 주가를 좀 더 쉽게 올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전조 증상이다,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뒤에 매물 소화가 진짜 이게 매물 소화라면, 이게 진짜 매물 소화라면 이 뒤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매물 소화일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매물 소화는 아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물이라는 것은 이런 물려있는 개미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개미들의 물량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쉽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서 여기서 툭 소화를 해내주고,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내주고 자신도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때, 그때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매물 소화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트들을 보면서 실제 매물 소화의 과정이 발생하였는가, 이런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세 예스24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서 여기 매물 소화의 과정이 발생을 하고 이제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가 요런 구간에서 앞에 매물을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여기 지금 없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한 매물, 앞에 있었던 이 매물을 받아주는 과정보다도 이거는 차익 실현의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때문에 발생하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쌍바닥이 생기는 원리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 왜냐면 쌍바닥을 만들 때에도 이런 게 이제 쌍바닥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쌍바닥이 되는 건데, 왜냐면 요 과정 가운데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도 있지만, 그 첫 번째 앞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요때 들어오는 단타 세력들, 이때 들어오는 단타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여기서 같이 받아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물려있던 물량, 그리고 다시 신규 물량도 여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눌림이 발생을 하고, 이 눌림에서 그대로 죽으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눌림 이후 다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 종목이 죽지 않고 다시 올려주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매수의 강력한 시그널이다, 세력들에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라는 관점으로 쌍바닥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또 쌍바닥이 있죠. 네, 여기 쌍바닥.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쌍바닥이, 요 과정이 여기 앞에서 매물을 받아주고, 여기서 들어오는 이 단타 세력들의 물량도 받아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눌리고,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면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리면서 주가는 위로 상승하게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앞에 있는 물량이 없죠. 앞에 있는 물량이 없음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도 크게 이 쌍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쌍바닥. 그리고 여기 박스권도 만들어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 앞에서 매물 소화의 과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앞에 있었던 물량이 없으니까 이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가서 팔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서 팔고 눌리고, 올라가서 팔고 눌리고 하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를 발생시켜 주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매물은 물려있던 개미들, 그리고 또 신규 진입했었던 신규 진입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이런 매물 소화의 과정이 발생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 메디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 메디칼 보시면 현재는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이긴 한데, 이 과정 가운데 매물 소화의 과정이 있었느냐를 한번 보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이 이제 매물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매물을 요 앞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었던 이런 매물들, 이런 매물을 받아주고 올라가는 거죠. 유니드도 보면은 이런 구간이 이제 매물의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이 매물의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매물 구간에서 여기서 받아주면서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EDT도 보시겠습니다. EDT도 보시면 이런 구간도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 앞에 있었던 매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구간도 여기도 앞에 있었던 매물과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서도 이제 또 매물이 생겼겠죠. 제 매물은 횡보하거나 혹은 뾰족 튀어나오거나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물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물려 있으면서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과 여기에 차익 실현 물량과 물려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컴택시스텍도 보겠습니다. 컴택시스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런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이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도 이런 앞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내 주었고, 결국 이게 갈 종목이라면 여기를 도파해내 주면서 상승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면은 이런 구간이 이제 매물 구간이 될 거고요. 이런 매물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런 과정 중에서도 여기 있었던 매물을 받아주고 소화해내 주는 과정이 발생하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매물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런 매물을 여기서 받아주고 하면서 받아준 다음에 매물 소화해내주고 다시 한번 이 위로 돌파해주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면 이런 지저스 구간도 유심히 보시면 좋은 게, 왜냐면 그 구간 내에서 지지정이 발생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받아주고 그리고
지지 저항 여기 만들면서 받아주고 받아준 다음에 상승 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데를 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를 받아주고 나면은 또 위에 매물이 있으니까 이 매물을 또 한번 소화해내주고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힘있게 바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받아주고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고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한번 발생을 한 거예요. 받아주고 횡보하거나 혹은 옆으로 살짝 기어서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이전에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지지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버킷 스튜디오도 한번 보실게요. 버킷 스튜디오도 보시면 네. 현재 뭐 아직까지 이 아래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요 가운데서도 보시면 이런 구간이 앞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을 소화해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단기 매물은 없고 이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구간 이런 매물 딱 봐도 여기가 매물 같죠. 이런 매물을 한 번씩 툭툭 쳐줬던 이런 이력들이 있다. 그러면 강하게 돈이 들어왔을 때 쉽게 상승을 하려고 이 앞에서 이런 과정을 매물 소화의 과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을 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노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툭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는지를 보는 게 관건이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의미 있는 곳을 갭돌파하고 눌렸지만 다시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네, 여기도 갭돌파를 만들었지만 지지받고 다시 상승,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매물 소화해주는 과정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네, 굳이 보자면 이게 이런 데에서 이 앞에 이런 매물을 좀 받아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테스트를 합니다. 물량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0억을 쓰면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로 뚫릴까,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가격을 올려놓으면 개미들이 얼마나 던질까,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물량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 정도도 안 밀리네 한번 가는 거죠. 인트로메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트로메딕도 앞에 썼던 이런 물량들, 매물들 한번 툭툭툭 이렇게 소화해내주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간다. 네. 보시면 이런 구간이 이게 저항이 아닌가, 싼 고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위로 올라갈 거라면 네, 이런 구간을 돌파해내 줍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생기는 거겠죠. 박스권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싼 고점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돌파를 해내주죠. 이 말은 이렇게 만들었던 이 앞에 구간을 하락하기 위해 만든 구간이 아니다 라는 걸 반증해 주는 구간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을 할 수는 없고, 이런 박스권이 만들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지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네, 그렇게 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고, 혹은 네, 여기를 박스권 하단에 오면 떨어지면 손절할 생각을 하고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보고 매매를 이어나가셔도 좋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XM을 한번 보겠습니다. XM을 보시면 네, 이렇게 이거는 U 패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U 패턴에서 네, 지저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네, 깔끔하게 지저스가 잘 발생을 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 과정 가운데서도 보시면 이렇게 앞에 있었던 매물 소화, 네, 여기서 또 매물 소화, 여기서 또 매물 소화, 여기서도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매물 소화를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을 하자면 앞에 아직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인데 앞에 아직 매물을 소화해내준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맞고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매매로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졌으니까 여기서 맞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죠? 이건 이제 더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지만 떨어져도 죽지 않고 버티면서 다시 한번, 이게 진짜로 만약에 여기서 죽을 종목이었다면 이게 여기서 딱 맞고 매물 소화해내 준 건가, 죽은 건가, 죽을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네,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으로 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주 죽은 종목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매물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물소화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은 뭐 카페나 블로그에서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부의 신호포차 카페랑 블로그가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오셔서 돈 되는 무료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프톡방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크몽에서 PDF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 PDF를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얼리버드 가격으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더 궁금하셨던 게 있으신 분, 그리고 목차를 보시고 이 내용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일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은 점점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었던 내용은 이제 제가 구글 독스로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목차에 있었던 그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더 좋은 내용이 있겠다, 이거는 더 넣고 싶다 하는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업데이트를 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보시고 또 매매 성공했다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늘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도록 응원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포착이었습니다.